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보다 한 번 바람 폈던 여자나 한 명한테 정을 깊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기지 못했어, 이 남자를 뺏긴 거야. 16년 전 미혼이었던 상간녀가 유부녀가 돼서 다시 내 상간녀가 된 사건입니다. 이 부부는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남미 쪽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살던 부부는 원래 한국에서 큰 기업의 임원으로 있던 남편과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민을 오게 된 겁니다. 그 이민을 오게 된 사건이, 남편이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비서였던 여직원과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그 상간녀가 들통이 나고 아내가 그 충격을 잊기 위해 남편과 남미로 이민을 가게 되죠.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16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남편이 어떤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밟아보니 계속해서 16년 전에 상간녀였던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혼이었던 상간녀는 애기 엄마가 됐고요. 아이를 둘이나 갖고 있는 유부녀였어요. 근데 이 남자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궁금하시죠? 아이들을 데리고 기러기 엄마로 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근접해 있는, 바로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아이들과 유학을 온 겁니다. 유학을 와서 이 남자의 SNS를 통해서 다시 연락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나라에서 만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두 놀라실 텐데요. 여기에 배경에는 유부녀, 상간녀의 남편의 역할도 큽니다. 이 남편은 아내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모두 상담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 4명 모두를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담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아내를 믿고 있는, 그리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는 이 남편을 이 아내는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가 호구가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부를 보면. 제가 상담을 4분 다 하게 된 이유는 가정을 양쪽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한 부부는 이혼을 했고 한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고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댓글에 제가 대댓글을 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남자분은 16년이 지나서 연락 온 상간녀를 쳐낼 수 없었던 거죠. 그 상간녀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결혼 생활이 한 30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오자 거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을 피는 이 남편을 둔 이 중년 부부에게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와 함께 이민을 와서 굉장히 이 남편분은 그 긴 세월 동안 친정 부모님,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생활 속에 지쳐 있었던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시면, 이런 걸 들으시면 그렇다고 바람을 피냐?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남자, 여자로서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부부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데 물론 남자와 여자로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게 결혼 생활이고, 또 역할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이 결혼이 각기 다른 많은 역할이 주어지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각기 부부가 갖고 있던 문제의 색깔이 짙었고요. 그 색깔에 따른 갈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연처럼 오래전에 불륜했던 사람과 다시 불륜하는 케이스가 많은가요? 생각보다 불륜을 한 번 저질렀는데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경우 바람을 폈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보다 한 번 바람 폈던 여자나 한 번 바람 폈던 남자를 다시 만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바람을 여러 사람하고 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못했다고 빨리빨리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한 명한테 정을 깊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간소송에서 내가 정신적 위자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목적 외에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딪혀서 다툼이 되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상간소를 해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하고 바람피는 케이스도
꽤 많고요. 또 같은 상간녀와 상간녀와 바람을 피는 케이스는 20-30%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접근을 했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게 손쉽기 때문이고요. 그 남아있던 어떤 정적인 부분이 그들 사이도 정이 붙거든요. 인간적인 정이 둘 사이도 생겨요. 불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1년 이상 만났을 때는 그 정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내가 또다시 외롭고 심심하고 이럴 때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만나기가 매우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간소송을 한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내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 외에 두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한다는 목적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이 떨어질 정도로 독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 처해진 환경 또는 역할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16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유혹을 한 건가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있는데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아서 그 지역으로 기러기 엄마로서 온 거예요. 기러기 부부를 하자 그러고 아이들 유학시킨다 그러고 한 1년 정도 이쪽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는 본인은 이 남자하고 데이트를 즐긴 거죠. 16년 전에 강제로 이별을 시켰고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분이 간통죄로 신고를 못한 거죠. 충격을 받아서 이민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 상황이 자기네들끼리는 굉장히 애처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처럼 뭔가 금지된 것은 더 로맨틱한 감정이 살아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특징은 내가 이기지 못했어. 이 남자를 뺏긴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남자를 뺏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 졌어. 근데 내가 너 같은 여자한테 내가 좋아했던 남자를 뺏겼어.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뻔뻔하신 분이셔서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고 반사회성도 높게 띠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다른 사람이 불행한 건 이 여자분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내가 그냥 이 남자를 갖지 못했어 라는 어떤 그 분함만 가득한 채로 이 가정을 끝까지 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뒷얘기를 드리자면 이 남편분은 여자가 애들을 데려오면 애들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로 이 여자를 다시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갱년기와 불륜 혹시 구분이 가능한가요? 갱년기가 오면 갑자기 우울하죠. 우울하고 불안도도 올라가고 신체적인 어떤 불안감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우울해하고 혼자 있겠다고 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생기긴 해요. 근데 바람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바람도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 바람은 우울함이 그냥 갱년기에 느끼는 우울감보다는 훨씬 덜해요. 이 갱년기의 우울증 때문에 외도를 하기도 하는데 외도를 하면 사람이 좀 행복해지거든요. 실제로는 우울하지 않은데 자꾸 우울하다고 말만 하죠. 근데 우울하면 사람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말은 우울하다고 하는데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울하지 않아요. 딱 나한테 관심 주는 사람이 생기고 나도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겼기 때문에 이 말을 우울하다고 하는데 표정은 우울하지 않은 그런 차이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갱년기가 와서 우울하고 쓸쓸하면 어디에 그렇게 집중하고 신경을 막 쓰지 않아요. 핸드폰에 막 집착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이 바람인 사람들은 이 핸드폰에 집착을 해요.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감추거나 수시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진짜 갱년기가 와서 우울하면 좀 무기력해지는 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도 관심이 덜하고 활기 넘치지가 않는데 바람을 피면 되게 활기가 생겨요. 말은 우울하고 갱년기라 그래 혼자 있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냉정해지지만 실제로는 진짜로는 우울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차이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되나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이 사건의 사례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제 친정 처가 식구들과 20년 가까이 생활을 한 남편이 이 처가 식구 중에 장모님이 장인 어른이 두 분 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사는 동안에 전쟁같이 싸움을 하셨대요. 그 사위가 있는 집에서. 그러니까 미친 듯이 싸워대고 물건을 부수고 장인 장모가 이렇게 싸우신 게 거의 10몇 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처가댁과의 분리가 필요했는데 이 아내가 그거를 못 해낸 거예요. 엄마와의 아빠와의 잘못된 애착 형성 때문에 그걸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은 끊임없이 외로웠고 힘들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외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고 그의 결핍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결핍이 관계 속에서 강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강화됐을 때 외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이 환경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이 다시 새롭게 마주 볼 수 있는 그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어릴 적 트라우마부터 지금 현재에 처한 트라우마까지 해소가 돼야 되고 그게 상담 치료를 통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16년 전 여자가 유혹을 했을 때 이 남편분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해요. 어떤 환경적인 그 탓이. 그렇다고 해도 본인의 결핍이 심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기도 했거든요. 이 남자한테는. 그 집 아이들은 굉장히 어렸단 말이에요. 유아하고 초등학생이고 이랬는데 그 아이들까지 책임지면서까지도 이 여자를 선택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현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근데 이게 건강했다면 아내에게 우리가 그래도 처가 식구들과 분리를 해서 내가 이런 유혹이 오는데 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으니 우리가 다르게 다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어떤 선언을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고요. 그 아내분하고는 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그래도 스스로 잘 일어서셔서 상담을 통해서 회복이 많이 되셨고요. 그 회복된 힘을 가지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위해 노력하고 건강해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을 폈던 사람과 바람을 피는 케이스는 굉장히 높아요. 그 관계를 제대로 띄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세포 언니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과정을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 한재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을 한 번 피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두 번부터는 용서 못하는 절대적인 어떤 원칙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구조를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구조를 잡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 댓글,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